네, 계속 이어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어, 네, 사실 뭐 지금 영상을 지금 몇 번 지웠다가 네, 몇 번 지웠다가 다시 찍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네, 제 연구실에서 찍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뭐 좀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조금씩 끊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나 네, 뭐 연속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기를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2.5절에서 사실 이 두 랜덤 베리어블들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메저를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기초 통계학을 배울 때도 그렇고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전에 수리 통계학을 강의할 때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당연하게 사실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statistical independence를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 교재 역시나 칠판까지는 2.4절에서 correlation coefficient를 얘기하고 2.5절에서 independence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에디션 8 버전이 되면서 갑자기 이 두 순서를 바꿨어요. 이들이 이렇게 바꿨는데 왜 사실 뭐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아직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어떤 두 변수를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동시에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상황, 없는 상황을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될 테니 뭘 먼저 얘기하느냐 하는 부분은 관계가 전혀 없는 걸 먼저 규정하느냐, 관계가 있는 걸 먼저 규정하느냐 뭐 하는 부분에서 뭐 사실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교재가 바뀌어 있는 교재의 챕터대로 어쨌든 구성을 다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디펜던스를 얘기했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다시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상관계수는 이 코베리언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두 개의 코베리언스는 공분산, 공통의 분산이라고 해서 어쨌든 공통의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또는 반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자료의 퍼짐의 정도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양의 값을 갖게 되면, 양의 값이 큰 값을 갖게 되면 실제 이제 평균으로부터 같은 방향으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뭐 음의 값을 갖는다면 평균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경향성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고 분산을 정의할 때처럼 이제 서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걸로 기대값으로 정의가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의대로 전개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고배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고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그 부분에서 스케일을 맞춰준 거죠.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의 단위에 의존했다면 우리가 그 단위를 없애주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어줬다 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증명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고요. 그 부분을 일종의 우리가 정리의 형태로, 티오렘의 형태로 교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그래서 이제 선형적인 자료들의 선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매저에 해당하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다른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관계, 다른 관계가, 그러니까 관계가 무상관이 아니라 상관성이 있는데, 연관성이 있는데, 그게 선형적이지 않다라고 할 때에 이제 이 correlation coefficient가 0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례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 independent 하면 correlation coefficient가 0이 되지만 correlation coefficient가 0이라고 해서 independent는 아니다라고 하는 예를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예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테이블에 이 그림에 있고요. 전체적인 이 라인 자체, 그러니까 이 선형적인 관계의 강도에 따라서 완벽한 선형 관계가 1이 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점점 약해지면서 0이 되었다가 점점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강해지면 또 마이너스 1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강도가 사실은 이 어느 정도로 기울기가 어느 정도로 세냐 하는 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다 완벽한 선형 관계가 있으면 correlation coefficient는 1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 correlation coefficient가 0이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0의 값을 가지겠지만 완벽한 선형 관계가 되는 뭐 이상한 예제가 되긴 하겠지만, 얘는 제외하면 뭐 대부분의 경우에 다 모든 경우에 지금 선형적인 관계를 스케일로 보여주는데, 밑에 있는 예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 이제 W 좀 이상한 곡선의 형태, 정사각형 안에서 이제 뭐 유니폼하게 분포를 한다거나 뭐 마름모 또는 2차 함수의 형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보인다거나 원의 형태로 명확한 원의 이제 상관관계를 보인다거나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로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을 계산해 보면 0이 되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이 의미하는 바가 선형적인 관계이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그 expected value, 어쨌든 correlation coefficient 또는 covariance가 결국에는 기대값의 어떤 한 변형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 correlation coefficient나 covariance를 쉽게 계산하는, 또는 XY에 대한 변형, transformation의 correlation 또는 covariance를 계산하는 부분에서의 차이, 이제 이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 해당하는 내용들을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유도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 외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양눈으로 왜 이게 이 부분이 정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냐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x와 y가 더해진 상황에서 z와의 covariance를 고려한다면 x와 z의 covariance에다가 y와 z의 covariance를 더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기대값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코베리언스적인 관점에서, 선형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좀 이제 상상을 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variance에 대한 공식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전개를 해보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MGF에 대한 내용으로, 이전에 우리가 마지널에 대한 MGF를 실제로 뭐 마지널에 대한 MGF를 구하거나 또는 expected value를 구할 때 XY의
이제 XY의 조인트 분포를 알고 조인트 MGF를 알고 있을 때 XY의 기대값을 구한다. XY의 어떤 이제 뭐 X의 몇 승, Y의 몇 승의 기대값을 구하는 모먼트를 계산한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미분해서 0을 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만 이 티오렘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실은 또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회귀 분석에서 다루게 되는 우리가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입실론을 통해서 x가 y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y의 분포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y가 어떤 x에 의해서 그려지는 이 선형 라인 위에서 얼마나 많이 설명되고 퓨어한 에러는 얼마만큼으로 예상되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분포가 이 y의 조건부, x가 주어졌을 때의 y의 조건부 분포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조건부 기대값 또는 조건부 variance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제 이 회귀직선을 통해서 결국은 얻을 수 있는 베타 제로, 베타 1 또는 베타 제로, 베타 1의 해를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를 뭐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이론적으로 도출시켰을 때,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도했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 시간에 직접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귀 분석의 강의 노트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수리통계 책을 한번 직접 읽어보면 증명을 한번 읽어보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 개념 자체를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조건부 분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 얘기긴 하지만 수리 통계 시간에 이제 주로 얘기하게 될 어쨌든 방향성과는 조금은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증명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두 개의 바이베리의 분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코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조건부 분포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 example 2.5.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한 데이터 예제를 가져다 놓고 여기 안에 이 직사각형 박스 안에 원래는 뭐 데이터가 약간 사실 꼬리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느 방향이든 x 방향이든 y 방향이든 꼬리로 가면 갈수록 확률은 사실 개체들의 확률은 떨어질 거라 우리는 보통 이런 타원의 형태의 데이터를 보통은 가정을 하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정규분포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발전시키기 전에 굉장히 심플하게 이런 직사각형 안에 데이터가 유니폼하게 있다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그냥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과정은 생략하고 제가 답만 일단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이 그림 안에 표현되어 있는 A와 B 그리고 H라는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A라는 값이 여기 있고 H라는 값이 여기 있고 실제 B라는 값이 슬로프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값이 실제로 이런
어떻게 바뀌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A와 B, H가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다른 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A가 커진다. 만약에 A가 커진다라고 하면 이 직사각형이 점점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Y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리고 A가 작아진다는 건 그만큼 더 직사각형이 좁아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이 선형관계가 더 강해지고 A가 커지면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서 A가 작아짐에 따라 직선 효과는 더 강해지고 러는 1에 가까워진다. 얘가 작아지면 1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실제 A가 커지면 이 값도 커지고 러는 작아지고 0에 가까워진다. H가 커지면 직선 효과. H는 커지면 이제 직사각형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직선 효과가 강해지고 러가 1에 가까워진다. B가 커짐에 따라서는 또 직선 효과가 강해지고, 당연히 B가 그냥 슬러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커진다는 건 이제 같은 높이에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직선 효과가 실제로 더 강해지고 러도 1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해당하는 눈으로 봤을 때 계산된 코럴레이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A를 늘려보고 B를 늘려보고 H를 늘려보는 형식으로 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테일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의 마지막, 사실은 우리가 코럴레이션 부분에서 마지막 예제를 또 이전에 계속 우리가 가지고 놀던 이 예제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던 부분에서 우리가 2의 마이너스 y승에 해당하는 조인트 PDF가 0과 x와 y 이렇게 순서를 가지게 되는 형태로 이제 있을 때에 우리가 MGF도 구해보고 조인트 MGF, 그리고 마지널 MGF, 컨디셔널 MGF 등등 얻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MGF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코럴레이션 코에피션트까지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에서 마지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MGF만 얻고 사실 평균과 분산을 얻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μ1이라는 부분을 x의 기대값으로 정의를 한다면 얘를 이제 한번 x에 대해서만 이제 t1에 대해서만 미분을 한번 하고 전부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1이 되죠. 그리고 μ2를 y의 기대값으로 정의한다면 똑같이 이 조인트 MGF를 t2에 대해서만 한번 미분을 하고, 그러고 나서 t1, t2에 0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얘는 엑스포넨셜, 똑같이 x가 엑스포넨셜 1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y가 감마 2,1이었던 걸 기억한다면 또 이 분포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또 기대값 분산을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으로 좀 해봐도 얘가 1이고 얘가 2인 것까지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코베리언스를 또 계산하고 코럴레이션 코에피션트까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코베리언스 x-μ1 y-μ2 의 전체 기대값에 해당하는 건데, 얘는 전체 m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었죠 제가.
T1, T2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하기를 T1에 대해서 한 번, T2에 대해서 한 번 한 다음에 T1에 대해서 0, T2에 대해서 0 집어넣고 뮤1, 뮤2의 곱을 빼주면 되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1이 나오게 됩니다. 미분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뭐 분수에 대한 부분이라서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갑자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당연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리 해봐야 연습이 되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시험에 갑자기 나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분산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공분산 나누기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 곱하기 2의 루트를 씌우고 코베리언스가 1이었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라는 코릴레이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x와 y는 서로 선형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되고 그 관계가 이제 루트 2분의 1 정도의 스케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절까지를 마무리를 해 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2.6절, 이제 2.7절에 대한 내용들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말했다시피 사실은 뭐 계속 이제 이 강의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번 주 강의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영상으로 쭉 이어서 갈 거고요.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물론 연휴에 바쁜 친구들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영상을 다 이제 보고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서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다시 강의에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6절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